4페이지 기본 용어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슬럼프를 겪게 되시게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벌써 슬럼프 겪으시는 건 아니죠. 잠시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이거 배워서 뭐 하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슬럼프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11월 달에 일찍 시작하셨으면 슬럼프의 기간도 좀 길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슬럼프는 뭐냐면요. 1월 달에 한번 옵니다. 1월 달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후임들. 새로운 분들께서 오신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마구마구 대답을 해요. 첫 시간이 됐는데 막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앞자리에서 맹지, 법지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슬럼프가 와요. 저희는 뭐지? 이럽니다. 보고. 그래서 인지상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요. 그냥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밟고 등수를 매기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다 같이 60점 넘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동료인데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사람 심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나는 2달이나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답을 막 하면은 예뻐 보이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쉬는 시간에 잠깐 와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너 어디서 굴러 먹던 이게 나와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하시던 분. 그게 제일 가능성이 크고 또는 그분께서 그 전날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신 거죠. 내가 2달 늦었다를 아시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했던 수업을 전날에 막 예습을 하고 딱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온 거죠, 학원에. 그럼 당연히 내가 딸려요.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5월 달에 나타나서 갑자기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기분 되게 나빠요. 저는 2번이나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저 사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분들을 누르셔야겠죠. 새로 오실 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동영상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월달 분들이 이거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먼저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그럼 눌러야 된다는 게 일로 와봐가 아니죠? 그렇죠. 지식으로 누르셔야 돼요. 지식으로 누르셔야 돼요. 기라는 게 있어요. 기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주 건강하게 발생하면은 학습 능력을 다들 높여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긋나면 이제 정파가 생기고 여당이 생기고 야당이 생기거든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쪽 파 이렇게 갈립니다. 뭐 목동파, 신정동파 뭐 이렇게. 이 고등학교 교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서로 친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막 공부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반대예요, 그 얘기가. 지금부터 하면은 7월 달에 공부할 때 지치느냐? 왜 지쳐?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이 공부하고 아시다시피 운동하고 똑같아서요. 운동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7월 달에 운동할 때 지치진 않거든요. 에너지는 매일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하시면 근육이 되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욕도 강하고 내 동기도 셀 때 최대한의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7, 8월 달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후임들 들어왔을 때 야, 처음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 이 속된 말로 짬밥이 차고 학원 짬밥.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험이 쌓이는 건데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지식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슬럼프가 와요. 나는 여태까지 뭐 했지? 이렇게. 그러면서 괜히 이거 시작했다 그러고 막 때려치거나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이 목격이 되죠. 그런 상황을 막으시려면 지금 실력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온 사람들 긴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세요. 그래서 복습하라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했어요, 지금. 네. 복습하고 오늘 파트만큼 진짜 그래요. 만만치 않죠?
맞죠.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한 대 맞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딱 맞으면 아! 이러시거든요. 이걸 들으시면 아!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들어왔다가 나가죠. 들어갈게요. 그러고 이렇게 지식이 들어왔다가 그러고 다시 나가요.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지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다시 하면은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봐야죠. 다시 보고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오늘 거는 투자합시다. 오늘 거는 진짜 투자 가치가 높은 파트, 수요 공급이론. 처음에는 괴로우시겠지만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이게 다시 무조건 동영상 봐야 돼요. 무조건 동영상 봐야 되고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요 발바닥 긁으면서 들으면 돼요. 다음 주 거 너무 쉬워서. 다음 주에는 그냥 곱하면서 들으면 되는 수업이고요. 근데 오늘 수업은 정말 많이 연습하고 내일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편하죠, 나중에. 이 파트, 지금 수요 공급에서 세 번째 파트 왔는데 이게 균형 파트라고 했죠. 균형이라고 하는 지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히 두 개가 어떻게? 합치되는 포인트다. 일치하는 포인트, 얘를 균형이라고 했죠. 균형 깨지는 얘기를 27번에서 하겠습니다. 균형은 언제 깨지냐면 이 가격이 춤춰요. 위아래로. 가격이 위로 뛰기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때 균형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로 써볼게요. 먼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현재 균형 상태인데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케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요. 그 즉각 시장에서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사는 사람들하고 팔려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비싸지면 잘 살려고? 안 하겠죠.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판매자들은 이때가 찬스예요. 그럼 공급량은 늘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시장에서. 그럼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초과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그냥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물건이 남아 돈다. 초과 공급이 나버린다. 이렇게. 다시 가격 낮춰볼게요. 싸게. 가격이 싸지면 누가 많아지죠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파는 거 재미없잖아요. 이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줄어들고. 그럼 누가 많아진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만 많아지는데 얘를 뭐라고 할까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백화점에서 세일을 이빠이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90%까지 가격을 낮춰주면 누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는 사람들 득실득실합니다. 그 백화점에 사람 많은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초과 수요. 상식적이죠, 얘기가.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여기 가격이 딱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시면 얘가 쭉 가다가 얘랑 만나요, 얘. 얘가 무슨 곡선이에요? 그럼 수요가 만나는 거죠, 저기서. 그러면서 수요량이 여기서 결정이 돼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자,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럼 공급 곡선하고는 여기서 만나지 않나요, 여기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수요 줄고 공급 늘고. 그러면서 이 위가 슥 벌어지는데요. 얘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얘를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과 공급은 제가 앞으로 윗가랭이라고 부를 거예요, 윗가랭이. 이미지 찍어놔야 돼요, 머릿속에. 윗가랭이는 초과 뭐다? 윗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초과 공급이다. 싸질 수도 있죠, 근데.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싸지면은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얘랑 만나거든요, 먼저. 얘 누구죠?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량이 돼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되고? 줄고. 우리 수요 곡선하고는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수요량은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은 늘고. 그러면 아래 가랭이가 벌어지겠죠. 이 아래 가랭이 쫙 벌리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에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림이.
그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27번 그림. 위에는 초과 공급, 아래쪽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이렇게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 그 얘기예요. 시장은요, 이렇게 초과 상황 나는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어지게 되면 이걸 다시 오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초과 공급이 낮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많은 거죠? 그럼 이 말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집이 막 남아 돌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과 공급이 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다시.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가격이 흑 하고 오릅니다. 그러면 빵 하고 뭐가 터져요, 여기서? 그러나 초과 공급이 나면은 다시 3번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이게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싸졌어요. 1번. 싸지니까 흑 벌어집니다. 자, 뭐가 많은 거예요? 자, 초과 수요란 말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막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계속 난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순환 구조가 내려갔다가 벌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시장은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균형으로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은 항상 다시 균형을 잡는 능력이 있죠. 그거요. 자, 여기서 쓰면 가격이 뛴다. 1번. 가격이 뛰면은 그 결과 뭐가 나타난다? 초과? 근데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면 다시 내려와.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균형을 잡아간다. 이 얘기예요. 다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초과 뭐가 남는다? 초과 수요가 되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면은 다시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위에, 아래 쫙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게 10페이지의 내용들이에요. 쭉. 우리 11페이지 보시면은 11페이지에 28번. 이번에는 균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이동이죠. 별표 5개. 저번 주 수업하고 이번 주 수업 처음으로 별표 5개 합니다. 별이 5개예요, 지금. 이 28번은요, 우리 입문서 안에서 탑3 안에 드는 내용입니다. 28번을 잘하시면 어디 가서 개론 좀 한다는 소리 들어요. 28번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이론이. 정말 장난 아닌 이론입니다, 28번은. 자, 타이틀 먼저 쓸게요. 타이틀 뭐라고 불러요?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서는요, 여기요. 앞에서는 뭐가 변했죠, 지금?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곡선 이동을 안 해. 곡선 상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 가격 이외 요인이 있죠. 가격 이외 요인이 바뀌면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얘네 어디로 가? 얘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맞죠? 이거 자체가 특 하고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럼 멀쩡하게 잡혀있던 요놈의 균형이 여기에 찍힐 수도 있죠. 그럼 쓱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이걸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이동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마구잡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 균형점의 변화입니다.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나올까, 시험에? 그러면은 4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뭐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 하나. 그 다음엔 수요 감소. 그 다음엔 공급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4개 있네요. 그렇죠? 자,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 있죠? 프린트 뒤에 빈 공간 있죠? 여기다 저랑 같이 그리시죠, 이제. 네. 이건 본인이 그리셔야 되거든? 이 뒤에 빈 공간 많죠?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거 적으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쭉 그려보시죠. 처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균형의 이동이라고 딱 적어보세요, 맨 위에. 균형의 이동. 지금 하시는 거 또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첫 번째, 수요 증가라고 쓸게요. 수요 증가. 그리고 얘를 바로 한번 같이 그려보죠.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그림 딱 그리시면 됩니다. 세로축에는 뭐가 있어요? 가격 딱 써주시고, 가로축에는 양 딱 써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원하게 X자 하나 그리시죠. 이게 균형이죠, 그렇죠? X. 그때 요노마가 무슨 곡선이에요? 우하향이 수요 곡선, 우상향은 그래요. 그렇게 딱 써주시면 되죠. 뭐. 요 그림은 4번 그릴 거예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상태예요. 현재는. 그럼 여기 정가운데 색칠 이렇게 하시면 얘가 무슨 점? 오케바리. 얘가 균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딱 쓴 조건이 수요 증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노마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쓱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갑니다. 곡선은.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요. 균형점이 바뀌었죠, 이제. 그럼 요 노란 선하고 요 흰 선의 교차 지점, 여기가 균형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체크하시면 되죠. 그럼 끝. 이게 균형 이동입니다. 그럼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갔죠? 그럼 이건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대각선 위로 간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제 이걸 읽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 위라고는 안 나오고, 대각선 위로 갔다는 건 2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위로 갔다고 했죠. 그러면 1단계는 위로 갔다고 읽으시면 돼요. 위로 갔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로 가서 좌우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얘를 위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위로 가는 게 뭔데요? 위로 가는 게 뭔데? 여기 있네, 여기. 위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가 정답이죠. 자, 한 문제 풀었네요. 이게 수요 증가. 그럼 요 똑같은 작업을 3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째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까지는 제가 직접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 틀을 만듭시다. 가격 세로축, 양 가로축,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수요 곡선, X,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점 딱 찍으시면 그게 균형. 자, 우리 조건이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하죠. 자, 그러면은 얘 움직여야죠, 얘. 얘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번에 왼쪽이겠죠. 그러면은 노란 선, 제가 지금 그리는 노란 선처럼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말이죠. 이게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나요,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그럼 오케이, 이거 읽으면 되겠다,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는 위, 아래부터 읽는 거예요. 위, 아래부터. 위에요, 아래요? 아래, 오케이.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왜? 아래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하면 이게 정답인데요? 그렇죠? 아래로 갔다,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양은 어떻게 되고? 양은 좌측으로 갔으니까 감소하고, 그렇죠? 그래, 최종 정답은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다면 가격은 득 하고 떨어질 거고 양도 줄어들겠죠. 그림 그리면 사실 다 끝나요. 수요 공급 얘기가. 그릴 줄만 알면. 얘는 몇 번 더 그려보셔야 돼. 좀 손에 있게. 그러면 이제 공급 남았습니다. 공급 증가랑 공급 감소하겠죠? 공급 증가. 자,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도 있고, 이렇게. 수요 곡선은 안 움직여요. 이제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만 이동시킬 거예요. 공급 곡선 증가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증가니까. 증가면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공거곡선 이거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실 때는 노란 선 이렇게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원래 흰 점에 있다가 여기 노란 점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가격은? 아래로, 그렇죠? 내려갔고, 양은? 내려갔다가 오른쪽인데? 네. 그럼요.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가격은 싸지고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량이 활성화됩니다. 양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 감소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안 그릴게요. 먼저. 직접 그려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양은 왼쪽으로 가죠.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대각선 위로 이제 좌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하면서 양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 이게 균형 이동입니다. 네 가지 케이스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장에서는 이 그림 그리면서 문제 못 풀어요. 지금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한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4개를 1분 안에 다 따져야 된다니까. 이건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도 그림으로 하면 쉬운데 왜 그림 안 그리냐고 막 그러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장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칠판 보시면 됩니다. 지금 4개 마스터 하셨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 다음 뭐죠?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림 잊어버리세요,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면 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인기가 높아지네. 그럼 몸값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기존보다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근데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그럼 이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양이 늘어나는. 이걸 말로 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처음에 스텝 1에서는 이거를 다시 그려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 그림 어느 세월에 그립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네?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찾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얘는 몸값이? 그럼요.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래도 거의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럼 거래량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수요는 보통 잘 하시는데 공급에서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쉽게 해석하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집이 막 풀린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그러면 약간 흔해짐? 이런 뜻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싸지게 돼요. 물량이 많아지면. 그리고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가격이 싸지면서 거래가 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 감소는 어떤 뜻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워낙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양은 됐고 일단 가격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자, 보세요. 가격을 표현하실 때는 상승 또는 하락입니다. 가격에다가는 증가 감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가 정답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납득되죠, 얘기가? 공급이 늘어나면요. 물건이 되게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 부족해지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문제는요, 이걸 되게 빠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공급 증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공급이 증가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목적이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락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단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해서 익혀버려야 돼요, 몸에. 저는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상승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별표를 5개 친 거예요, 지금.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빠르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새벽 2시 50분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라 그러고 다시 주무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샤워를 할 때도 막 몸을 씻으면서도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되게 현실적인 사례들로 보여드릴게요. 제 사례를 들으시면 그러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 김장철이죠, 지금.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이니까 다른 때보다 배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럼 배추 수요 증가 맞습니까? 네. 그럼 요놈의 배추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기 많아지니까 그럼 배추 가격이 올라야 맞죠? 그럼 다시 질문. 김장철의 배추값이 항상 오릅니까? 왜일까요? 그렇지. 배추가 엄청나게 풀리거든요. 그럼 동시에 김장철에는 배추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시장에서. 그러면 배추가 쫙 풀리면 가격이 싹 내려가야죠,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금. 실제 시험 문제는 수요가 오르면서 더블로 공급도 같이 오르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정답이 뭐예요? 애매하다, 그렇죠? 이 자식아 애매하잖아, 이 자식아. 올라요, 내려요? 똔똔? 그럼 정답은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시험에 알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알 수 없음. 이상하죠? 시험에 알 수 없음이란 말이 진짜로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공급이 늘기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다가 그대로 오면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묶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작년 시험. 배추 수요가 늘고, 배추 공급도 느는데, 배추 수요 증가폭이 클 때.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추 100포기 찾고 있는데 배추가 80포기밖에 안 풀린 거니까 그럼 여전히 몇 포기 부족해요? 그럼 이거 가격 올라요. 그럼 가격이 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를 동시에 따지셔야 돼요, 시험에서. 두 개 동시에 따지려면 하나를 잘해야 돼, 하나를.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우리는 지금 하나씩 배웠는데 얘가 뛰면서 얘가 뛴다니까요. 그걸 배워요. 또 요거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가을철에 우리 전어 많이 먹죠.
전어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을철에. 근데 올해 말이죠. 올해는 전어가 별로 안 잡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어가 많이 안 풀렸다고 시장에.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시험에서 이거 가격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오릅니까? 무조건? 무조건 올라요. 좋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전어값이 뛰는 게 맞고요. 제철이니까. 근데 전어 공급이 안 잡히면 그럼 얘도 가격을 올리죠. 그럼 우리 하는 말로 값이 더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요. 시험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오고 9시 뉴스에서는 가격이 폭등한다고 나옵니다. 물론 전어는 안 나오죠, 시험에. 그죠? 무슨 전어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어는 안 나오지만 전세는 나올 수 있어요, 전세. 별거 아니죠. 전세 수요가 어때요, 지금? 많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럼 전세값이. 근데 전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전세값이 또? 그럼 전세값은 폭등. 그럼 얘는 뉴스의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원래 수요와 공급이 경제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따지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머리 안 아프시려면 이걸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이건 전세주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공급 감소. 그럼 전세값이 오르는 거고, 이 공급 증가는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막 미분양 아파트도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수요 증가는 뭐예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전세값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세를 잘 안 찾아. 그럼 전세값이 떨어지죠. 이게 되시죠? 한 번만 더 연습해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지울게요, 다. 4개를 순서대로 물어보진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푹 나올 거예요, 하나가. 넷 중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하락. 하락. 물건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앞으로 가격은? 부족해지니까 상승.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한 명씩 하고 싶다, 이거 한 명씩. 오늘 14일이니까 4번, 14번, 24번 시키고 싶다. 자, 다시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인기가 많아지면서요, 막 가격이 팍팍 오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 그런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 부족해지면 가격은 상승. 이건 이제부터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부터 개인차가 날 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하고 적게 하시는 분하고. 다음 주에 제 수업이 이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매주 얘기할 거예요, 매주. 이거 하나 잡는 게 제 목표라서. 이거 잡는데 7월 달까지는 못 잡아요, 이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이걸 또. 근데 제가 특이한 게 지금 양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양을 따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양은요, 뒤에 두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두 글자 동그라미 칠게요. 수요 뭐예요, 여기? 얘는? 증가면 어느 쪽? 오른쪽. 감소면? 무조건이에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오른쪽이 뭔데? 오른쪽이면 양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감소는 왼쪽. 감소면 양도? 증가면 양도 증가. 감소면 양도 감소. 이렇게. 그럼 양은 어떻게 판정하는 거예요? 눈 알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증가. 그럼 그대로 붙여요, 여기에. 그럼 양 증가, 이렇게. 여기 감소 보이세요, 감소? 그럼 여기 감소 붙이시면. 그러니까 양은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이놈의 가격이 문제지. 가격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실래요? 몇 번이냐면
우리 19회 문제 한번 풀어보자. 27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직접. 27번. 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두 개가 나와있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하나씩.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이게 9월 달에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확 풀리면 안 돼요. 그럼 저 밥 벌어먹고 못 살아요. 지금 안 풀리는 게 당연해요. 자. 한 가지 기준 작업은 못 보여요. 네, 둘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네, 보셔야 됩니다. 칠판 보시죠. 네.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좀 콤마를 찍었죠, 여기다. 공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공급 줄어드는 게 많은 거예요? 수요 증가 폭이 큰 거예요? 공급 감소 폭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알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알 수 없는 케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일단은 누가 더 많이 변한다고 판정해버리면 안 돼요. 몰라요, 이거. 그럼 하나씩 합시다, 이제.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원래. 가격과 양을 따져볼게요, 제가. 이게 사실 전어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어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명백히 어떻게 된다? 상승. 그런데 공급이 줄고 있죠. 그럼 공급 감소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가격은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올라야 돼요. 폭등해야 돼요, 가격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쓰셨으면 이게 정답입니다. 양은 어떻게 판정하라고 하셨어요? 양. 자, 양은 제가 이 글자 보고 하자고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 때문에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콤마. 그럼 얘 때문에 양은?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요, 이렇게 쓰셔야죠. 양은 어떻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시면 됩니다. 알 수 없어. 이렇게. 19회 때 시험 문제. 제가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알 수가 없는 케이스라고 했죠. 그럼 이러면 둘 중 하나는 알 수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알 수 없게 돼요. 네.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표를 갈라놨을 때 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야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11페이지에 28번 테마에서 그림 밑에 1, 2, 3, 4번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좀 해주셔야 돼요. 1월 달엔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얘기한 다음에 두 개를 바로 동시에 변화시켜버릴 거예요. 수요 공급을 동시에.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면 이때 굉장히 멘붕이 와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멘붕 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테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제 4절 얘기죠. 제 4절 타이틀이 뭐죠,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4절 타이틀. 탄력성이죠. 탄력성 파트는 얘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부터. 탄력성 안에서만 최소 2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시험이.
우리 수요 공급의 가장 마지막 파트고, 이 탄력성 파트를 실제로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여기서는 계산이 나와요, 계산.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계산을 좀 하나 할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탄력성이 무슨 뜻인지를 시험 볼 때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목표 없이 탄력성이 뭐다? 확실하게 그 정의만 좀 잘 해드릴게요. 집중하십시다. 자, 책은요, 아예 펜을 놔버리세요. 제가 좀 이따 다 색칠할게요, 일일이. 우리 기존에 배웠던 것만 한번 심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뭘 배웠냐면,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얘기였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사람들이 이거 잘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푹 하고 떨어지죠, 그렇죠? 다시.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앞서서는 저한테 뭘 배우셨냐면 감소와 증가를 배우셨어요. 자, 다시 써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한 게 증가 감소 얘기인데 이 증가 감소 얘기를 어려운 말로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 위의 방향, 아래 방향 이렇게 배운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 탄력성은 결론 방향 얘기가 죽어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탄력성은 증가해 감소해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탄력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정확히 10% 올랐다고 해봐요. 물건값이 10%가 뛴 거예요 지금. 그럼 비싸졌으니까 수요가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그건 알아요. 나도 알아 그건. 근데 떨어질 때 이게 조금 떨어집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집니까? 이게 조금 떨어집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집니까? 그걸 측정하자는 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떨어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어떤 것들은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수요가 이빨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이냐 많이냐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인데 그래서 우리 탄력성에서는 정도를 배운다. 또는 폭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떨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조금 변하면 비탄력. 그리고 겁내 많이 변하면 그럼 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냐 많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말을. 가격이 10% 싸졌어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뛰죠. 오르죠. 근데 오르는데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게 완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럼 조금 많이 오른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얘를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이 오르면. 그럼 탄력은 두 개예요. 탄력은 뭐냐면 많이 내리거나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비탄력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게 비탄력 깨작깨작 되는 거고 탄력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폭? 네, 이 탄력성이다.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탄력성과 관련해서. FAQ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 두 개를. 자, 지금 한번 판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 딱 들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선생님,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OX. 아니 뭐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OX. O 아니면 X예요, 정답이. X. 다시.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하세요.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량 증가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거 OX. 방금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그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말 명백히 X입니다. 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왜? 왜냐면 일단은 결론은 제가 이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 증가 감소 아니에요, 이거. 그럼 1번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이 문장이? 이게 아니고요. 수요량이 조금 변한다, 이렇게. 그래야 맞는 문장이죠. 그럼 2번은요? 그럼요. 그래서 얘는 많이라고 하셔야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비탄력이면 조금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 이걸. 그냥 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증가감소 얘기를 하냐고, 여기다 대고. 이거죠, 이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데 이해는 되시죠, 이제? 이 정도를 뜻한다. 우리 책 좀 읽어볼게요. 11페이지. 29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탄력성이란, 박스 안에 있죠.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얼마나 뭐한다? 변화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색칠하시냐면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놈의 탄력성은 양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량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량이란 말이 중요해요. 정량적. 회색 박스 읽어볼게요. 맨 밑에. 앞선 학습 내용은 가격이 상승 동그라미. 상승하면 비싸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감소 동그라미. 아울러서 공급은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공급량은 증가 동그라미.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앞서서 배운 거는 뭐였다? 방향이었는데 두 번째 줄. 근데 이 탄력성은 이게 아니올시다. 방향이 아니면 뭔데? 마지막 줄.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있어서 그 움직임에 뭐요? 폭, 변화율, 그렇죠? 그 정도를 측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 설명 듣고 이 책을 봤다면 이게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단추예요, 지금. 이 스텝이 꼬여버리면 탄력성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증가 감소란 말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그렇죠? 자,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때 이 세로축으로만 표를 보시면 수요량의 의미가 있죠. 아울러 아래쪽에 탄력성 구분 보이시죠?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얘기를 조금 칠판에서 자세히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칠판을.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 탄력성이라는 게 뭘 측정하는 건지는 알았어요. 특히나 수요의 탄력성 이러잖아요. 그럼 얘는 결론은 딱 하나. 결론은 수요량 변화율.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결론이 뭐다? 한번 읽어보시죠.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나의. 그래서 얘는 딱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수요량이 조금 변한다, 많이 변한다가 나와요. 5% 변하는지 20% 변하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있긴 한데 이 결론이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아니,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네요. 이게 뭐였지 보시려면 저기 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함수였어요? 저 중요하죠. 저희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원인 중에 메인 원인이 뭐가 있다? 우리가 배운 게. 오케이, 가격이 있어요. 근데 꼭 가격만 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또 뭐 있어요? 가격 이외 요인 중에서 아까 정상제, 열등제 했었죠. 그게 뭐였어요, 변수가? 소득, 맞죠? 소득. 그럼 소득이 변하면 또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저한테 뭐도 배우셨냐면 콜라 수요량에는 사이다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대체제 보완제 있었죠. 그거를 관련 재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 이론에서는 원인 변수를 딱 3개를 잡는 건데요. 그때 만약에 첫 번째 가격이 변했을 때 얘를 측정하잖아요. 그럼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이자, 우리. 걔를 뭐라고 하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이름이 붙어버려, 바로. 가격이 변할 때 가격 탄력성.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그럼요. 소득이 변할 때니까 얘는 소득 탄력성. 그럼 얘는 관련제와 탄력성이 돼야 되죠. 관련제화라는 게 물건이 몇 개요? 그럼 2개를 크로스 시키면서 재는 거예요, 탄력성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 교차시키려면 물건이 2개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범위 나왔습니다, 3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밑에 표에 있죠, 탄력성 구분. 그래서 그 구분해 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변할 때요? 해당 재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는 해당 재화의 소득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소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재화고. 그럼 다시 질문. 이 탄력성이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하는 것이다?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난다, 이거.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는. 그럼 이 중에서 메인은 누구냐면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만 수업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격 탄력성.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탄력성이거든요. 풀 네임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마지막 표입니다. 이것의 완전한 이름이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그럼 이 녀석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다? 가격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뭐다?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저놈은 뭘 구하는 것이다?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붙어 있죠?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변할 때, 그때 이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보는 거죠.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격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거기에 맞대응된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럼 이 수요량은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측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측정? 그럼 측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놈의 망할 놈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공식 1호 공식이 나왔어요. 이제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그냥 뭐분의 뭐예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네. 그럼 요걸 우리가 분수 공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 아랫도리가 분모, 위가 분자죠. 엄마가 아들내미 업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분수 공식인데 이런 분수 공식이 우리 개론에 46개가 나와요. 46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것보다 더 나오는데 아셔야 될 게 4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번 타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 나온 기념으로 우리 필기 좀 해요. 맨 밑에. 맨 밑에 빈 공간 넓죠. 근데 이 공식도 초반에만 이해를 잘하면 이 공식이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쓰세요. 분수 공식의 기본 논리. 분수 공식의 기본 원칙을 쓸 거예요, 제가. 분수 공식의 기본 원칙. 저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하여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죠. A분의 B 이렇게. A분의 B. 이 공식이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A분의 B. 그럼 이 공식과 관련해서 정확히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세 개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결론. 이 공식은 A를 측정하는 것이다. B를 측정하는 것이다. 위예요, 아래예요? 얘의 공식의 핵심은요. B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쓰세요. B를 측정. 자, 우리가 40개나 공식을 보려면 까먹잖아요, 공식을. 근데 그 공식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머리예요, 머리, 위. 그러면 그 말 맞따라 이거 보면 이게 뭘 구할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탄력성은 뭘 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B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식을 읽어내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뭐에 대한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에 대한 B예요? B에 대한 A예요? A에 대한 B. 그렇죠. R에 대한 위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A에 대한 B 이런 뜻이죠. A에 대한 B. R에 대한 위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 이거 읽어봐요. 이거 공식.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모든 공식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서 2문제 나왔어요.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 얘기가. 근데 이 공식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 위 있죠. 위. 위에 B 있죠. 그럼 B 요놈을 요놈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B 나누기 A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얘를 또 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를 뭐라고 하냐면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B를 A로 나눈 값. 야, 이게 11월 달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잘 알고 공식을 보시면 나중에 공식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저는 이 공식을 보면 저 세 개가 창창창 자동으로 딱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되게 체화를 시키셔야 돼, 몸에. 뭘 구한다, 이 식은? 수요량 변화를 구하는 것이다. 다만 이게 변할 때란 얘기예요. 밑에 게 변할 때 위를 보자는 거죠, 지금. 자, 이 공식은 뭐에 대한 뭐다? 한 번 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럼 얘는 뭐로 나눈 겁시다?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겁시다. 100%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다시. 네, 공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요, 제가 예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31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네요. 그게 기출 문제예요, 게다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몇 프로? 5% 어떻게 됐죠? 아따, 싸졌다, 이거 가격이.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몇 프로 늘었다? 7% 늘었다. 그럼 이거 가격 탄력성 계산해 보세요라는 시험 문제예요, 이게. 가격은 숫자 몇이요? 5. 수요량은 7. 오케이. 그럼 여기 그냥 넣으면 되지 않나? 그쵸? 밑에 몇이라고요? 5. 위에 7. 됐네, 그럼. 시험장에서 계산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 앞에 꺼내놓으시고 7 나누기 5 하시면 끝이에요. 예, 그럼 얘 1.4 나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4다. 어머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이건 안 어려워야 돼.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이제. 자, 쓰지 마세요, 더 이상.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가격이 5% 어떻게 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써야죠, 원래. 이렇게. 근데 수요량은 7% 어떻게 됐어요? 그럼 원래는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위아래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나와버리죠? 네.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음수잖아요, 둘 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1.4? 근데 말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정의 관계예요? 아니면 역의 관계예요?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수요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비싸지면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얘네는 계산하는 족족 마이너스가 나온다니까요. 밑에가 플러스면 위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공식에 보시면 이 문지기를 2명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짝대기 보이시죠, 2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짝대기를 우리가 산수에서 뭐라고 해요, 얘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의미가 아주 간단한 게, 야,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뭐다? 그냥 1.4예요. 답은 맞았어, 결론은.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설지는 이렇게 써져요. 이 짝대기를 그어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7이라고 해설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러나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다 플러스 만들어버린다니까, 얘네들이. 그럼 몇이에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죠. 네,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말이죠. 뒤에 요게 있죠, 탄력성이. 얘 무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음수가 나옵니다. 얘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거기 옆에 제가 책에다가는 절대값 양수라고 이렇게 써놨나요? 가격 탄력성만 그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옆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5분의 7 정도만 다룰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 탄력성을 구분할 건데 그게 밑에 쪽 표죠. 표 마지막 있죠. 탄력성 구분. 거기 별표 5개. 이 탄력성 구분도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막 죽을 것 같아, 이것만 보면. 아니야, 그 2.4 있잖아요. 예. 그게 내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계산하면 가는 건데 1.5, 1.2가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표 있잖아요. 이 표, 별표 5개인데, 별표 5개를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거 별표했어요. 뭐 했냐면, 칠판 보시면, 공급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저 보세요, 빨리. 공급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갑자기 좀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갑자기 대답해 주셔야 되거든요.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네. 그게 별표 5개짜리인지 왠지 지금 느끼셨죠? 네. 그거랑 얘랑 2개 때문에 수요 공급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복습할 시간이 없어도 이 2개는 하셔야 되는 거야, 앞뒤로.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 한 5분만 있다가 할게요. 네, 그럼 금방 끝날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되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